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2절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하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적하보험은 총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의의와 약관의 구성, 보험기간, 보험 조건별 보상 범위, 기본보험 조건과 부가보험 조건, 전쟁 동맹파업 약관, 특수화물에 대한 기본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사정의 순으로 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 인슈런스, 즉 적하보험은 해상, 항공 또는 이에 부수하는 육상 등으로 운송되는 물건이 멸실 훼손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의 대상은 주된 보험의 목적물이 수출입 화물입니다. 이 화물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 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해상보험은 해상 운송 및 국제금융과 더불어 무역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기둥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물, 즉 적하를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화물이 운송인의 책임에 있는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선화증권 등의 운송인의 면책조항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등의 책임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화주가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주가 스스로 자기 화물에 대한 손해를 커버하기 위해서 적하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때 적하보험의 피보험자는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출업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입업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포비 조건이나 CFR 조건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항해선의 선박 난간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는 수출업자가, 그 후 구간은 수입업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는 매매계약상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적하보험은 국제성이 강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율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적하보험의 해상 위험료율은 완전 자율화가 되어서 각 보험자가 스스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보험료율은 화물의 종류, 운송 구간 및 기본보험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전쟁과 동맹파업 등의 요율은 해상 위험의 요율과는 달리 런던의 전쟁보험 요율위원회, 즉 War Risks Rating Committee에 의해서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Insured Amount, 즉 보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통상 CIF 가격의 1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조건은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관계 신용장 또는 매매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게 되고요. FOB 조건이나 CFR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보험 조건을 각자 정하게 됩니다. 다음 약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약관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는데요. 구약관은 SG 팔러시와 ICC 약관이 통합된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SG 팔러시는 본문 약관, 이태리서체 약관 및 난의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ICC 약관은 14개 조항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관은 증권 앞면에 본문 약관과 중요 약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19개 조항의 ICC 약관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즈 SG 팔러시라는 것은 로이즈를 비롯하여 세계의 해상보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증권의 모체가 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906년 MIA 제1부칙에 규정된 로이즈 SG 팔러시가 그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적합보험 증권 양식은 런던 보험자 협회 즉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Companies Combined Policy를 모방한 것이고, 이 증권은 로이즈 SG 팔러시를 선박용과 적하용으로 분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ICC 약관은 로이즈 SG 팔러시상의 피보험 위험과 약관의 내용이 해상 무역 발달 등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로이즈 시장과 보험회사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및 약관위원회 즉 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에 의해서 1912년 적합보험 특별약관인 Institute Cargo Clause FPA와 Institute Cargo Clause WA 및 Institute Cargo Clause OAR 등 구약관과 1983년에 제정된 ICC-A, ICC-B, ICC-C 등의 신약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관은 로이즈 SG 팔러시와 ICC 약관이 합하여 하나의 약관을 구성한 것을 구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로이즈 SG 팔러시는 본문 약관, 이태리 서체 약관 및 난외 약관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ICC 약관은 14개 조항으로 구약관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즈 SG 팔러시가 2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 그 약관들의 내용 및 표현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적합보험에 관한 한 일반 무역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국제적 여론이 비등했는데요. 1978년 11월에 웅쿠타드가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협회의 합동작업반이 중심이 되어서 로이즈 SG 팔러시 폼을 폐기하고 신보험증권 양식과 새로운 약관, 즉 ICC-A, ICC-B 및 ICC-C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정된 약관이 1982년 신약관이 1월 1일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요. 이 신약관은 증권 앞면에 본문약관과 중요약관이 규정이 되었는데 뒷면에는 19개 조항의 ICC 약관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이란 것은 보험자 책임의 개시와 종기를 따지면 이것이 보험기간이 되는데요. 보험자 책임의 개시는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 개시를 위해서 떠날 때 개시가 되고,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시점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피보험자가 선택한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에도 끝나게 되고요. 최종 양육항에 양육 후에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역시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입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입 화물에 한해서는 하여고 30일까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단축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운송기간의 계속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 운송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위 운송약관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첫째, 화물이 상계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두 번째,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세 번째,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육작업 완료 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중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 또는 네 번째, 화물이 60일 이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 운반될 경우에는 위 운송약관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보험이 존속하게 됩니다. 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는
또한 손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을지라도 피보험자가 그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조건별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조건별 보상 범위는 먼저 구약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보험에서는 구약관과 신약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약관을 채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관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째, 단독훼손 불담보 조건, 즉 FPA 조건인데요. 이 보상하는 조건, 손해는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강도 등으로 야기된 손해 중에서 현실 존선, 추정 존선, 공동훼손 및 비용 손해. 이 비용 손해는 순수 구조료, 계약 구조료, 손해 방지 비용, 특별 비용 및 손해 조사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단독 훼손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FPA란 것은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입니다. 그래서 그 Particular Average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단독 훼손은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및 폭발로 발생된 단독 훼손, 또 선적, 환적, 양육 중의 추락으로 인한 포장당 전손, 그 다음 피난항에서의 하역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단독 훼손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선박이 항해 중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할 경우 당시 선적되어 있었던 화물은 분손 담보 조건에서 보상되는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본 조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즉 선박이 항해 중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한 경우에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포함되는 악천후 또는 강도나 투하로 인한 단독 훼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손 담보 조건인데요. 단독 훼손 불담보 조건에서 보상하여 주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 투하 또는 강도로 인한 단독 훼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WA 3% with average 3%와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두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WA 3% 조건은 악천후 등으로 야기된 손해가 3% 이상이어야 전액 보상하여 주는 조건이고, WAIOP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공제, 디덕션 없이 보상해주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전위험 담보 조건, AR이라고 하는데 All Risk라는 뜻입니다. 면책 위험 및 보험 요율서에서 면책되는 위험 이외의 일체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 위험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악의적 비행, 화물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기인된 손해, 항해의 지연에 근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요율서상 면책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리제품의 파손 위험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구약관의 보험약관별 보상 범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올리스크 약관에서는 이 위험을 전부 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 WA, FPA 순으로 보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은 FPA 조건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 투하, 화재, 강도, 또 SSBC 단독 훼손 중에서는 분손 중에서는 선적, 환적, 하역, 포장당 전손, 또 피난항에서 하역에 기인한 손해 이런 것은 단독 훼손과 비용 손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손과 공동훼손, 비용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WA 약관은 이 FPA에서 보상하는 이러한 담보 범위에다가 악천후, 투하, 강도로 인한 단독 훼손을 추가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올리스크 약관의 경우에는 WA에서 보상하는 이 약관의 상기 이외의 면책 위험이 아닌 일체 위험으로서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약관의 경우를 보시면요. ICC-A와 ICC-B, ICC-C의 세 가지 약관이 있는데요. ICC-A 약관은 예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ICC-B와 ICC-C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관의 피보험 위험은 이렇게 14가지가 있는데요. ICC-A 약관은 일종의 예시적 열거 약관이다. 즉, all risk clause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14가지 이제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좌주, 침몰 또는 전복,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 부선 또는 운송 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화, 지진, 분화 또는 낙뢰, 이로 인한 이러한 위험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훼손, 희생, 투하,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 밴 또는 보관소의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선박 또는 부선의 선적 또는 양화 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 공동훼손 구조료, 상반과실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근인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14가지 담보 위험 중에서 A 약관의 경우에는 이 14가지를 전부 다 보상을 합니다. 반면에 B 약관의 경우에는 14가지 중에서 이 12번째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되고요. C 약관의 경우에는 6번째 지진, 분화 또는 낙뢰,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한 갑판상 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 밴 또는 보관소의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 유입, 그 다음 선박 또는 부선의 선적 또는 양화 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 이런 부분은 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A 약관이 가장 많은 담보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 B 약관, C 약관이 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 위험에 대해서 보면요. 면책 위험은 총 9가지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 행위, 통상의 누선,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세 번째, 포장 또는 중개의 불안전, 위험 개시 전이나 피보험자에 의한 컨테이너의 저기압, 여기 포함이 되고요. 보험자의 목적의 고의에 의하자 지연, 선주 관리인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7번째, 여하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 파괴. 8번째, 원자 핵 분열, 원자 핵 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는 방사력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 의한 멸실 훼손 비용. 9번째, 선박 부선의 불가망성,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 이러한 9가지가 면책 위험인데요.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A 약관이 가장 담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면책 위험은 A 약관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7번째, 여하한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 파괴.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상 파괴에 대해서는 신약관에서는 A 약관에서는 이것은 보상을 하는 위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책 위험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B, C 약관에서는 이 9가지가 모두 면책 위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보험 조건과 부가보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보험 조건이란 것은 FPA, WA 3%, WAIOP, AR, ICCA, ICCB, ICCC 조건 같이 기본적으로 이 담보약관이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조건들을 기본보험 조건이라고 하고요. 부가보험 조건은 올리스크나 ICCA 조건은 보상 범위가 넓어서 좋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한적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 열간 부가보험 조건을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 조건으로 특정 위험을 부과했다면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증권상 열거된 면책 위험에 기인하지 않는 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별약관에 의해서 추가로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도난, 발화, 불착 위험, TPND라고 하고요. 우담수손, 비로 인한 손해죠. 해수 침손, 갈쿠리에 의한 손해, 타 화물과의 접촉 위험, 또 곡손 위험, 이 굽었다는 뜻입니다. 누선 중량 부족 위험, 한습손, 열손 위험, 이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땀이 나듯이 베이는 거고, 혼합 위험, 서식, 쥐로 인한 그 손해, 또 충식 위험, 그 벌레,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곰팡이 손 위험, 녹손 위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약관을 통해 보험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쟁 동맹파업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동맹파업 약관은 기본보험 조건에서는 해상 위험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의 위험은 여기서 제외한다. 즉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위험 등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의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Institute War Clause와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를 보험증권에 첨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약관들도 구약관용과 신약관용으로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 다음은 특수화물에 대한 기본약관을 보겠는데요. 이 특수화물용 기본약관으로는 정형적이고 기본적인 약관 이외에 이러한 특수한 화물만을 위해서 제정된 약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ICC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본약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nstitute Air Cargo Clauses All Risks와 Institute Cargo Clauses Air가 있는데요. 항공기용 기본보험 조건용으로 제정된 약관입니다. 이 ICC 올리스크와 거의 같지만 항공기에서 하이오크의 보험기간은 30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 전쟁 위험을 위한 약관으로는 Institute War Clause Air Cargo가 있습니다. 기타 화물별 기본 약관으로는 원당에 대해서는 Low Sugar Clause, 또 고무료에 대해서는 Rubber Clause, 원목에 대해서는 Timber Trade Federation Clause,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Institute Frozen Food Clause, 산적 석유에 대해서는 Crude Oil Clause 등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약관으로는 특수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특별약관으로 피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첨부하는 약관인데요. 기계류 수선 특별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가 있는데 기계 일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의 대체 비용 또는 수선비에 만일 운임 및 재조립 비용을 요하게 되면 이들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보상하는 이러한 약관입니다. 손상 부품의 신규 구입을 위해 관세를 지급한 때는 화물의 관세 금액이 보험 가입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또 갑판적 약관은 화물이 갑판에 적재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해서 보험 개시 시점부터 FPA 플러스 JWOB 조건 혹은 C 플러스 WOB 조건으로 이를 변경하게 됩니다.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손해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그 대리인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또 피보험자는 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워런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보험자는 구약관의 수탁자 약관과 신약관의 중요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보존과 행사하여야 하는 중요 약관에서 운송인, 항만당국 혹은 기타 수탁자에게 여한 유실물에 대해 즉시 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해난사고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화물이 불명한 상태에 있으면 크린 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된 경우에는 피해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해야 되고,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이나 멸실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바와 상이하게 봉인되어서 컨테이너가 인도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화물 수령증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이 틀린 모든 봉인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에는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대리인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검정 시 밝혀진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화물을 인도한 때 멸실 훼손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도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금 사정이라는 것은 적하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의 형태가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용 손해는 금액화되어 있는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물적 손해 중에서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손의 경우에는 수선의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선비를 보상하면 되고, 수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율만 산정할 수 있으면 이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손해율 산정에 있어서는 양적 손해와 질적 손해가 있는데요. 양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난, 불착, 부족, 파손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양적 손해의 손해율은 멸실 수량을 전체 부보 수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 질적 손해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 도착된 경우, 그 손상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된 경우인데요. 질적 손해의 손해율은 정상 가격에서 손상 가격을 뺀 요 금액에서 정상 가격을 나누게 됩니다. 정상 가격으로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또 구조물 차감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화물이 중간 항해에서 매각되어 정상 가격이나 손상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보험 금액에서 구조물 순매각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보험증권, 선화증권, 상업송장, 화물협정서, 손해감정서, 선박회사 또는 기타 수탁자에 대한 부상장 및 위에 대한 답장, 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해난사고 보고서, 화물 매각 계산서, 위부서, 대위권 양도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선화증권과 상업송장은 필수 서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저가보험의 보상 절차를 그림으로 보면요. 피해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게 되는 즉시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고 통지 의무를 하게 되고, 피해보험자는 검정인 서베이어에게 서베이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피해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검정보고서와 보험증권 및 각종 서류를 붙여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보험자는 보험사고를 검토한 후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 5단계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제 33강 강의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가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와 책임 종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고 이를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단독훼손 불담보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세 번째, 저가보험의 부약관의 보험약관별 보상 범위를 올리스크 WFPA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제 3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